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1865년 마토호른 초동자 에드워드 윈퍼 2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드워드 윈퍼는 1861년 12월 알파인 클럽 연말 모임에서 몽벨부 등정과 마토호른을 한번 도전한 경력으로 알파인 클럽 창립 멤버인 출판사 사장 롱맨의 추천으로 21살 나이에 알파인 클럽에 입회를 했습니다. 윈퍼는 클럽에 입회를 할 때 자신을 예술가로 소개를 했습니다. 윈퍼는 입회를 한 후 회원들의 쟁쟁한 등산 경력을 파악을 한 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알프스에서 유명해지려면은 당시 가이드도 등정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마토호른을 초동해버리고 자신의 야망도 성취를 하고 또 다른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윈퍼는 1861년부터 여름 시즌이 오면은 이태리 쪽 브레일에서 리옹 능선으로만 7번이나 도전을 했었습니다. 윈퍼는 오직 마토호른 초등에 집념을 불태운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윈퍼는 알프스에서 당 블랑시, 그랑두 조라스, 에크랭 등 몇 개의 다른 봉우리도 등정을 해본 상태였습니다. 마토호른 도전은 1857년 이탈리아의 등산가 겸 가이드인 장 안토아누 까렐이 최초로 이탈리아 브레일에서 리옹 능선으로 도전을 하면서 여러 등산가들이 도전을 했지만은 마토호른에서 초등하고 추락사한 찰스 허드슨 신부와 윈퍼가 한 팀이 되어서 19번째로 도전한 팀으로 7명 전원이 1865년 7월 14일 스위스 헤르니 능선으로 올라가 초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윈퍼는 마토호른을 등산하면서 자기한테 최악의 적들은 가이드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가이드가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항상 느꼈습니다. 그리고 등산을 하면서도 윈퍼는 가이드를 별로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할 때 윈퍼는 가이드를 동료로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윈퍼는 독불장군식으로 가이드와 등산 파트너 관계를 일종의 정략적인 결혼 관계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윈퍼는 한 시즌 이상 함께 등산한 동료 등산가도 별로 없었습니다. 가이드도 추락사한 미셸 크로하고 크리스티안 알마를 제하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이드들도 윈퍼를 대부분 싫어했다고 합니다. 윈퍼는 마토호른을 초동정할 때 허드슨 팀과 처음부터 빌붙어서 참가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었고 팀워크도 맞지 않으면서 등산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윈퍼는 마토호른 추락 사건으로 한동안 체르마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탐험과 원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1867년에 자비로 그린란드를 탐사하러 갔습니다. 1871년 등산문학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평가를 하는 스크램블스 어멍스트 디 알프스로 우리나라 번역서로는 알프스 등반기를 출간을 했습니다. 지금은 고전이 된 이 산책은 당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윈퍼를 유명한 등산가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토호른 때문에 체르마트도 세계적인 유명 관광지가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윈퍼는 마토호른을 초등하고 9년이 지난 1874년 자신을 배반했던 이태리 가이드 장 안토아누 까렐과 함께 마토호른을 다시 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874년 그해의 윈퍼는 히말라야에 가고 싶었지만은 정치적인 문제와 많은 원종 비용 문제로 포기를 하고 남미 안데스로 갔습니다. 윈퍼는 1879년하고 80년에 걸쳐서 남미 안데스로 이태리 가이드 까렐과 함께 원정 가서 침보라소를 등정도 했습니다.
당시 그 원정 가서도 까렐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말다툼하고 싸움도 했습니다. 그리고 1901년, 1904년, 1909년에는 그 캐나디안 그 로키로 넘어가서 열정적으로 등산 활동도 했습니다. 그 체르마트 그 전통을 연구한 그 지역 출신인 칼 레너의 그 자료를 보면은 윈퍼가 그 마토호론 그 정상에 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식당 손님들한테 그 마토호론에 그 사람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손님 대부분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 몬테로사 여관 주인인 알렉산더 자일러만이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일러의 그 몬테로사 여관에서 이야기 그 좋아하는 산꾼들하고 여행객들이 그 윈퍼는 마토호론이 가장 그 불운한 산이라고 말을 할 때 주인 자일러는 뭐 무슨 소리들 하느냐, 그 산을 좋아하는 런던에 그 25살 먹은 젊은이를 그 세계적인 등산가로 세상에 그 알려준 산이 마토호론이다라고 그 말했다고 합니다. 윈퍼는 그 평생 그 체르마트의 그 몬테로사 여관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는 그 술 한잔 하면서 그 주인 자일러한테 나한테 그 체르마트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 물어보니까 그 옆에 있던 자일러 딸이 마토호론이 없었다면은 윈퍼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 말했다고 합니다. 66세 그 인생 말년에 윈퍼는 무려 그 40년 이상 나이 차가 나는 그 런던 출신의 그 23살 먹은 부유한 그 정육업 그 사장 딸 이디스 메리 그 루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그 주례는 40년 전 그 마토호론을 그 초동할 때 그 추락사고로 4명이 죽어 그 미사에 그 집전을 했던 존 맥코믹 그 신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맥코믹 신부가 결혼 주례를 해 주었는데 하객이 그 2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윈퍼는 그 불행하게 겨우 4년 동안만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 부인 그 르인이 그 이혼한 후 그 3년 후에 그 재혼을 했는데 그 임신 그 합병증으로 그 사망했다고 합니다. 윈퍼는 그 말년에 그 딸 하나 에셀 로사를 얻었습니다. 그 딸 로사는 그 체르마트에서 미스 그 브랜디라고 그 불려지면서 멋진 그 등산 활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윈퍼는 그 71세 때인 1911년 그 샤모니에서 등산하고 돌아와서 그 아팠는데 치료를 거부를 하고 혼자 그 쓸쓸히 그 심장마비로 9월 16일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산악인 샤머니 그 산악인 묘지에 묻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프스 등산 역사 황금시대 가이드들 일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드워드 윈퍼는 그 등산가이며 탐험가이고 예술가이며 작가였습니다. 당시 그 수많은 영국의 그 등산가들과 알프스에 그 난다긴다 하는 가이드들도 겁시나 같이 가기를 꺼려한 그 마토호론을 젊은 혈기로 야망과 그 패기를 가지고 끝까지 도전을 해서 마토호론 초동에 그 성공한 그 대단한 등산가인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항상 그 존경하는 김용도 그 선생님께서 1988년에 스크램블스 어몽스트 디 알프스 이 산서를 알프스 등반기로 번역 출판을 하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1977년 한국 그 에베레스트 원정 대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